네, 시선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태풍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글은 시인이자 사단법인 섬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강재윤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 글이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구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말삭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 울릉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네. 하지만 언론들은 이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오죽하면 울릉도 주민들이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어허. 그러니까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요. 그 네. 테트라포트라고 하나요? 네, 테트라포트요. 하나에 50톤 한다는. 네. 이게 뭐 도로 위에 딱 올라와 있고.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진 보시면 지하차도 안에 지금 테트라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테트라포트. 예. 이게 방파제에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에 놓은 건데 방파제에 있던 테트라포트 50톤짜리가 날아와서 지하차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태풍 마이삭의 바람이 울릉도에서 얼마나 강하게 불어닥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난 주말 포항 MBC가 보도했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돌피노는 침몰됐고 2년 전 완공된 사동항 방파제는 3분의 1이 유실돼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울릉도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9.5m의 파도가 마을을 덮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거나 창문이 부서졌고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와, 파도가 19.5m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9.5m는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예. 아파트 8층 높이의 파도가 마을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들으셨던 이 침몰됐다는 돌피노가 300톤급 여객선이에요. 300톤급 여객선이 바람에 뒤집어지고 침몰했다. 네. 이러면 어업을 주로 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소형 어선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청난 피해예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울릉도민들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울릉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예. 울릉도 서면에 살고 있는 서정수 씨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태풍이 오게 되면 서면에 제일 먼저 옵니다. 이런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 정말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원이 필요하죠. 게다가 지금 문제가 지금이에요.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태풍 하위선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인데 예. 기상청에 따르면 앞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태풍 하위선이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을 스쳐서 해안을 따라서 북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관측대로 가면 잠시 뒤 11시 이후부터는 울릉도가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빠져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거든요. 동해안하고 울릉도 사이 해상을 따라서 올라가는 네. 거죠. 태풍이.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곳이 울릉도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건 아무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울릉도민들에겐 또 한 번의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서정수 씨의 인터뷰 내용처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 울릉도의 피해가 이렇게 컸을 줄 몰랐다. 네. 너무 죄송하다.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피해간다는 뉴스 보고 사실 안도했습니다. 네. 울릉도 주민들 그리고 동해안 주민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울릉도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대책이 이런 필요하다고 이야기인가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 실제로 지금 그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 예. 4일에 중앙정부에 울릉도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라는 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도 역시 비슷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송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울릉도가 비록 태풍 피해에 언론의 관심에서는 비켜나갔지만 피해 복구의 손길만큼은 세심하고 따뜻하게 닿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 그 이상의 이유도 필요 없죠.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전 국민들이 같이 어떤 시선을 맞춰주고 같이 힘을 모으느냐 아니냐. 네.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빗겨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불안이거든요. 네. 이런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정부가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2부 그 마무리하면서 9시를 기해서 강원 일대에 어떤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된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울릉도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태풍 경보가 발효되는 어떤 지역에 울릉도도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지난 마이삭 때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태풍이 온다는 점 정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 어떤 그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